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기술본부 사업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문화기술본부장 조현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업인재양성본부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있는 문화기술본부의 사업 구조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그 지원 규모가 좀 기간도 그렇고 좀 이제 다른 제작 지원하고 달리 R&D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이제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술본부는 사업 소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기술본부는 문화기술 전략팀 그리고 문화기술 개발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문화기술 개발팀에서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고, 전략팀에서는 직접 지원 이외에 그 간접 지원 쪽의 사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작업이라든지 기획 관련된 과제 기획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다 보니 저희는 이제 팀의 구분보다는 그 기능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소개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제작전과 달리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련된 규정, 지침 등을 기반으로 해서 R&D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해가 되기 쉬운 이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국가 R&D죠. 올해 국가 R&D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24조라고 돼 있습니다. 24조. 그 중에 그 국가 R&D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문화기술 R&D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기술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어떤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총괄적인 예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올해 진행할 주요 사업,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 관련된 지정공모, 자유공모 중심의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또 있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기술이 무엇인지, 보통 이제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이 콘텐츠 산업계에 많이 이제 오신 분들인데 R&D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원천기술에서의 R&D를 생각을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저희 문화기술에서 표방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필요로 하는, 또 삶을 즐겁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야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죠. 콘텐츠 장르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장르별, 그리고 그 장르에 있는 가치 사슬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총칭해서 문화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콘텐츠 그리고 가치 사슬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 개발함으로써 콘텐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중심의 문화기술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R&D는 원천 기술에 가깝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기술 R&D는 응용 활용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술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또 중복에 대한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콘텐츠에 어떤 기술을 입힐 거냐, 기존에 있지만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하고 고도화를 시켜서 콘텐츠에 입혀서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내가 정의를 할 것이며 어떤 기술 요소를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정의가 우선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저희 R&D는 CT가 탄생된 거는 90년대 말이고요.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된 거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받고 그때부터 문화기술이라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그 시작에서는 70억이라는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올해 예산이 930억.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죠.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R&D가 24조입니다. 24조에 930억이라고 하면 아마 비교가 쉽게 되실 겁니다. 원천 기술을 하고 있는 R&D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화기술을 하고 있는 이쪽이 R&D에 대한 인식 또는 R&D에 대한 이제 대중화가 아직까지는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를 잠깐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 캐릭터, 게임, 영상, 공연 그런 이제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 활용된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영화에 쓰이는 CG 기술이라든지 VFX 그런 기술들, 그리고 K-팝과 연계한 뭐 홀로그램 기술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R&D 성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 12월에 국가 R&D 전체에서 항상 매년 우수성과 100선을 발표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쪽에서 지원한 실시간 렌더링 기반의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개발한 에이펀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뽑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100선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국가 R&D 100선이라는 데 선정되는 대상들이 대부분이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그리고 출연연의 중심으로 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화기술 기업으로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기술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쾌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게 콘텐츠의 하단에 이제 어떤 그 기술 개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술 개발 요소들이 활용이 됐는지 적용이 됐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이 R&D를 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공연, 뭐 게임, 애니 캐릭터, 여행, 그리고 전자책 등등 이런 콘텐츠에 필요로 하는 땡땡땡 기술 개발이라는 용어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콘텐츠가 중심이 있고 그 콘텐츠에 정말 어떠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한 발굴, 그걸 또 제대로 적용을 해서 해당 콘텐츠가 고부가 가치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어떤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 그 트렌드를 현실성 있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 문화기술도 이제 5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방향들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게임 산업 창출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라든지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야라든지 실감형 영상 제작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분야, 그리고 다수의 계층이 이용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분야, 그리고 전통 문화 산업의 브랜드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통 공연과 영상이 결합한 첨단 공연 전시 분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시 콘텐츠의 실감 극대화를 하기 위한 분야,
그리고 감성기술 기반의 인지 콘텐츠 분야 등등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가를 위한 공공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의 성과와 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예산 구조입니다. 예산 구조면서 그 올해 진행될 사업의 내역들이 잠깐씩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R&D는 콘텐츠 영역과 관광 영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R&D, 저작권 R&D, 스포츠 R&D, 관광 R&D.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가지가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이고, 이 중에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분야는 콘텐츠 R&D와 관광 R&D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작권과 스포츠는 각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콘텐츠 영역과 전체 4개 분야를 총칭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20년도 예산이 930억 규모로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 콘텐츠 영역이 750억, 저작권이 83억, 스포츠 78억, 그리고 관광이 22억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중에 콘텐츠 영역에 보면 문화기술 연구개발, 오늘 말씀드릴 지정공모 그리고 자유공모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이건 부처 협력 과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제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사업, 지역연계 첨단 실증 사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R&D 전문 인력 양성, 이 2가지는 신규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간접 지원 성격이 있는 CT 기반 조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쪽에 융복합 관광 서비스 사업화 지원에 이제 15억이라는 규모로 아마 지정 공모화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리스트와 간단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거는 콘텐츠 R&D, 관광 R&D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입니다. 네트워크 혁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영화 속에서만 꿈꾸던 세상을 실세계로 구현하여 5G 기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즉 혁신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의 신기술 융합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지역 등의 제약 없이 동등한 문화 창작과 향유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연, 미술 등 예술단체와 대학 연구소의 융합 프로젝트를 지원해 현장 실무 인력 양성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을 연계한 대형 신규 사업, 그리고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여 콘텐츠 분야에 편중된 투자 불균형 해소 및 문화예술 연구개발 분야 세부사업기획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평가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과제관리를 연구개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관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단계별로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던 신규 과제 기획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르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술 분야 분류 체계를 가치사슬 기준으로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유관 협단체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우선 문화기술 및 관광 R&D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지정공모, 자유공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콘텐츠 네트워킹,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간접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이런 여러 그 네트워킹 그리고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선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문화기술 및 관광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규모입니다. 지정공모 분야가 문화기술 분야와 관광 분야 포함해서 187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사전에 기획된 R&D 과제를 공고하고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7억. 지정공모의 특성상 단연도 과제입니다. 최소 2년부터 최대 4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별로 나눠져 있고요. 신규 과제 약 22개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야로 보면 문화 콘텐츠 7개 68억, 문화예술 3개 27억, 문화융복합 9개 80억, 관광 3개 12.5억. 이 4개 분야의 지정공모 신규 과제가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유공모, 일명 단비라고 합니다. 과제명, 연구 내용 등을 산학연에서 직접 제안받은 후에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단년도 과제입니다. 올해 20년도 예산은 70억으로 배정돼 있고 최대 2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형 중심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후속형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신규 지정공모 과제 현황입니다. 그 전에 참고적으로 아까 콘텐츠 영역에 750억, 그 중에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 규모상 5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이 부분은 계속과제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은 187억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콘텐츠, 문화예술, 문화융복합, 관광에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앞에 보시는 부분이 바로 공고가 나갈 신규 지정공모 과제 현황입니다. 문화 콘텐츠 7개, 문화예술 3개, 그리고 문화융복합 9개, 관광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품목 지정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품목 지정은 자유공모하고 유사하지만 과제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주어진 목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리스트를 전부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에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첫 번째 휴먼 행동 표현 기반 실존 실사형 비주얼 트윈스 플랫폼 기술 개발. 본 사업은 3년간 총 35억이 투입될 사업이고요. 20년에는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실존 인물을 실사 형태로 디지털 공간에 재배치하고 실존 인물의 감성 표현, 개성을 학습하여 재현 대상의 실제감을 향상시키는 비주얼 트윈스 생성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5G 분야에 5G 기반 실시간 자유 시점 원격 관람이 가능한 다채널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 플랫폼 기술 개발. 본 사업은 3년간 총 33억이
지원될 계획이고요. 20년은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5G 기반의 다채널 동시 채널을 기반으로 사용자 선택 시점 관람이 가능한 콘텐츠를 저작, 공유, 감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이를 플랫폼화해서 실시간 원격지 콘텐츠와 합성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감형 문화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감 콘텐츠 분야 중에 실감 콘텐츠 광역 공간, 실감 콘텐츠 광역 공간 복제 및 실시간 고품질 재구성 기술 개발. 본 사업은 3년 총 45억이 배정돼 있고 20년에는 13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본 과제는 대규모 광역 실세계 공간 및 객체를 초실감 3차원 공간으로 복제하고 재구성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 가공, 공유, 가시화 지원 기술을 개발을 하는 과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은 이제 신규 사업이 3개입니다. 이 중에 마지막 실감형 뉴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제작, 유통이 가능한 참여형 통합 플랫폼 구축 과제. 기간이 총 4년입니다. 총 50억이 이제 지원될 계획이고요. 20년에 12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본 과제는 AI 기술을 적용하여 텍스트 기반의 가짜 뉴스 및 요즘 딥페이크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통한 악의적 영상 판별 일반 사용자의 뉴스 제작을 지원하는 비전문가 참여형 지능형 뉴스 제작 플랫폼 개발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융복합 분야 중에 스토리 쪽입니다. 실감형 문화유산 체험을 위한 에셋 기반 지능형 큐레이션 및 서비스 운영 기술 개발. 3년 지원이고요. 총 6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년에는 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 과제는 전통문화유산 전시 체험 서비스 콘텐츠 대중화를 위한 문화유산 에셋 구축과 큐레이션 중심의 지능형 큐레이션 지원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한 문화융복합 중에 전통문화 쪽의 분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 인피섬유 소재 기반 기능성 섬유사 및 공정계량 기술 개발. 본 과제는 3년 총 21억 원이 배정돼 있고요. 20년에 7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본 과제는 전통 인피 섬유 소재의 특성 분석과 전통 제작 기법을 기초로 하여 노동 부하가 높은 공정은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생산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통 수작업 제작 기법으로 생산한 인피 섬유와 유사한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문화융복합 중에 문화복지 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관람을 위한 멀티모달 전시 안내 및 안내 단말 및 저작 기술 개발. 기간은 3년이고 총 37억입니다. 본 과제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뮤지엄 관람 서비스를 위해 전시물 콘텐츠의 데이터를 촉각으로 변환하고 시각장애인의 동선과 정보를 바탕으로 멀티모달 안내가 가능한 시청각 그리고 촉각 지원, 단말 장치 및 저작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로 관광 분야 중에 야간 문화 관광을 위한 플렉시블 LED 조각보 기반
감성문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기간은 2년이고요. 총 6.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년에는 2.5억 원입니다. 야간 문화 관광을 위해 관광지 조형물과 융합이 가능한 유연성을 지닌 LED 조각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감성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일일이 과제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2월 중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공모와 달리 그 자유공모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면서 지원 단계가 1, 2단계로 나눠졌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간접 지원 성격의 사업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기술 기업과 콘텐츠 기업 간의 네트워킹하는 장을 제공하고 그걸 이제 시티브릿지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콘텐츠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컨퍼런스 NCC라는 넥스트 콘텐츠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으로 문화기술본부에서는 2개 마켓을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GDC 3월에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마켓이 있고요. 물론 컨퍼런스지만 B2C, B2B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는 심천에서 열리는 중국 하이테크 페어에 저희 문화기술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으로 지금까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제도라고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선정 절차,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인적 물적 세제 혜택을 드리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고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하고도 병행해서 같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받게 되면 세제 혜택을 인건비부터 해서 물적 요건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의 접수를 하고 나서 약 4주 정도의 소요 시간을 거치고 최종 인정이 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새로 이제 계획된 신규 사업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콘텐츠 R&D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 그리고 공연 미술 등 예술단체와 대학 연구소의 융합 프로젝트 지원으로 현장 실무 핵심 인력을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2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기술 선도대학원 지원, 그리고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지원 2가지 분야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문화기술 선도대학원은 말 그대로 이제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R&D, 문화기술 R&D를 하고 인력 양성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도 예를 들어서 아르스의 퓨처랩 같은 모델을 저희가 표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술 선도대학원 지원 같은 경우는 콘소시엄당 최대 3년 3개 과제. 이거 지원 대상은 문화기술 분야에 있는 대학원 그리고 콘텐츠 기업, 연구기관 등이 콘소시엄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는 콘소시엄당 최대 2년 3개 과제.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받고 있다든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문화기술 분야 대학원 그리고 콘텐츠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지역 연계 첨단 실증 사업, 시티 실증 사업입니다. 지역 기반의 문화공간 또는 이제 유휴공간의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 생산 및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보자라는 취지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박물관, 공연장, 경기장, 테마파크, 지역축제 등이 각 지역마다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고부가치 문화산업을 창출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공모 방식은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박물관, 공연장, 경기장, 테마파크에 대해서 공지하고 공모를 통해서 콘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콘소시엄당 최대 3년간 기술개발 지원을 할 거고요. 4개 과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연계 첨단 취지에 맞게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연구기관은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도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동연구기관으로 해당 지역 및 수도권 포함한 다른 지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기관 등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엮여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비 매칭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별도로 질문을 질의서에 써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문화기술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년도 사업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거냐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는 이제 제작 지원과 달리 과학기술기본법과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내에서도 저희 기존의 오늘 저희 본부를 제외한 모든 본부는 일반적인 제작 지원 사업인 거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R&D 지원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은 지난해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올 2월부터 공고를 진행을 해서 접수받고 평가를 해서 대략 5월 정도 협약을 해서 진행될 계획이 있고요. 자유공모인 경우는 지정공모가 나간 후에 바로 자유공모를 공고를 바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공모는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5페이지 정도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된 내용을 선별을 해서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구개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그 후에 제대로 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2단계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유공모 지원 규모에 맞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되는 2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기획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지정공모가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수많은 기간 동안에 수요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과제 시작이 됐고요. 연구개발조정위원회 그리고 기획대상 후보과제 공시, 과제조정협의회 그리고 과제기획 전담그룹, RFP 검증회의, RFP 사전 공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과제조정협의회와 연구개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설명드린 지정공모 22개 과제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기술본부의 사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말씀을 드렸고 올해 2월 중에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최대한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은 질의서를 통해서 주시면 최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인재양성본부와 문화기술본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